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조선의 왕도 걸어서 들어갔다던 종묘, 아무것도 아니라는 김건희가 소방문을 열고 차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죠. 직원들은 거미줄을 털고 형광등을 갈고 또 냉장고까지 옮겨가면서 황후를 맞이하듯 꾸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들킬까봐 두려워서 CCTV는 껐고요. 그렇게 국민의 유산은 하루 동안 김건희의 개인 카페화 됐는데요. 수용번호 4398번 김건희, 황후놀이는 끝났습니다. 이제 어울리는 옷은 수입뿐, 황후가 아니라 죄수. 그게 당신의 진짜 호칭입니다. 8월 27일 끝장뉴스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풀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정치하는 언니들입니다. 정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건희 오프닝으로 시작했으니까 요 이야기. 저는 사실 어제 이 뉴스 보고서 진짜 열이 받더라고요. 충격적이에요. 아니, 우리 국민의, 우리 국가의 유산을 자기 개인이 이렇게 썼다는 거, 그리고 CCTV를 껐다는 거, 맞아요. 너무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완전히 본인을 무슨 공주 내지는 여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종묘는 말 그대로 왕들의 묘예요. 그래서 위패를 모시고 사당으로 정말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도 무슨 행차하듯이 가마 타고 들어가고 말 타고 들어갔던 공간이 아니에요. 걸어서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화되고 주변을 이제 관리하면서 단 한 가지 예외가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소방 통로만 있었던 거예요. 차로 진입할 수 있는 건 그게 유일한데 김건희가 그 차량으로 진입을 해서 CCTV를 다 끄고 거기에 개인 냉장고까지 설치를 하면서 차담회를 보니까 통역인이 대동됐다라고 기재돼 있는 걸 보면 외국인들과 차담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본인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해서 그 배우자가 여왕놀이를 하도록 허용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게 이게 일지 형식으로 관리 내역이 남아있다 보니까 매우 상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를 넣었다는 것도 이게 놀라운 게, 사실 화재 위험이 있을까봐 그 안에 뭐 전자기기나 이런 것도 사용을 못 못하게 드는 거죠. 해놨겠죠. 네. 네. 근데 어떻게 그 개인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 어우,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 김건희는 이 국가를 그냥 자기의 사적 놀이공간으로 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이 국가 모든 기본적인 시설을. 제가 아주 100번, 1000번, 10,000번, 1000만 번 양보해서 만약에 경복궁에 있는 그 궁궐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했다고 하면 조금 참아줄만 합니다. 조금 참아 볼 거예요. 근데 이 종묘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상 제사를 지낸 그 곳이고요. 이곳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묘 사직을 살피옵소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종묘 사직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 그 예. 종묘 사직이란 것은 왕조의 국가와 뿌리, 그 나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학이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은 유네스코의 또 인류 무형 유산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화의 흔적과 또 그다음에 그간의 조상의 이런 게 담겨 있는 곳입니다. 종묘라는 게 위패가 있고 이런 예. 곳인데, 전 두 가지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이 김건희 씨가 워낙 개념 상실을 했기 때문에 이곳을 그냥 한옥마을쯤으로 생각한 거예요. 잘 몰라서. 진짜 네. 개념 없다. 네, 그냥 진짜 한옥마을. 개념 없다. 그래서 예. 차 먹고, 내가 지난번에 비엔날레 갔더니 예쁜 정자가 있던데, 그것도 문화재라고 하잖아요, 어디선가는. 그거 그냥 갖고 와서 내가 차담회 할 때 쓰니까 좋던데, 여기 종묘 예쁘네. 그럼 아무나 못 들어가네? 여기서 좀 티타임 좀 해야겠다라는 해석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곳이 그래도 조상의 위패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뭔가 무속과 연결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패가 있어서 그곳에서 무속적인 무슨 의식을 만약에 행했다던가 뭐 등등의 일들이 혹시나 있었나 하는 의심을 또 지울 수가 없어요. 김건희 씨 CCTV가 꺼져서.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확인이 안 있고요. 되네. 그랬기만 해봐, 진짜. 진짜로. 그래서 저도 미치겠네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그 왕후놀이를 한 거 아닙니까? 황후놀이를.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본인이 윤석열은 왕자 쓰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김건희는 또 나는 왕후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딱 봐서 여기가 왕과 왕비들 위패가 있는 곳이네. 내 자리는 어딘가.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별의별 상상이 다 들었습니다. 어제 이걸 보고. 그래서 제가 이 김건희 씨한테 이름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 왕후라고 하니까 네. 명신왕후라고 붙여드릴게요. 명신왕후. 예. 야.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도 네. 황후가 그런 이 종묘에 가서 뭔가 의식 말고 다른 일을 하면요 사약을 내렸습니다. 아, 사약 드리고 싶네요. 예, 우리 국민들은 예. 정말 사약보다 더한 걸 주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CCTV가 꺼져 있었기 꺼져 때문에 그 안에서 뭘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혹시 뭐 새로 나온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이게 과거에도 한번 국회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 다시금 예, 좀 예. 환기가 되고 있는데 예. 2시 50분부터 4시 20분까지 CCTV를 껐다라는 거잖아요. 네. CCTV는 거기는 항상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는 거고 다 목재로 돼 있어서 화재 이런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그걸 왜 끕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던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거다. 이게 들키면 큰일 나는 일이구나.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여왕놀이 한다고 지탄받을 걸 본인도 알았다고 보여지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을 한 거고 배석자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일지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물렸다는 거잖아요. 못 앉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다 문화재법 관련해 가지고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의 죄는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다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역자랑 동행인 2명 있잖아요. 이 통역자라고 쓴 게 이게 사실이 맞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진짜 구술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미스터 유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왕들의 기운을 받아서 왕이 되려 한 듯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누가 참여한지 이 간담회에 네. 모르는 거잖아요, 전혀. 이것도 밝혀져야죠. 이게 만약에 밝혀져야죠. 통역이 진짜라면 어느 나라 통역인지도 봐야 됩니다. 혹시 일본 통역이다? 하라면 한간에 제기됐던 김건희 관련된 그 무속 있잖아요. 무슨 신? 아마테라스. 아마테 그 신과도 뭔가 연결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치 시사 방송에서 이렇게 무속적인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요. 신빙성도 없고 그냥 카더라 뭐 이런 얘기 같지만 실제로 김건희, 윤석열 그런 짓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이게 소름이 돋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본인 통역자. 김건희 전문가 아닙니까? 완전 전문가인 것 아, 같아요. 배워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일단 김성애 의원실은 뭐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이 담당인 맞아요. 예, 예. 국능유적본부장 네. 여기에게 이제 유선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지금 손님 맞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데에서 해야 된다. 너네 이거 관리해라. 거미줄 떼고 냉장고 갖다 놓고 형광등 교체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왜 대통령실 제2부속실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해서 필요가 없는 겁니까? 대통령실을 시켜가지고 야 여왕 납시니까 정리 정도는 해둬라라고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권력을 향유합니까? 예, 그 국가유상청장이 뭐 아주 부적절한 사례 요 정도 답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누가 네. 그러면 이걸 얼렁뚱땅 어물쩡 다른 죄가 너무 크다고 해서 아유 이건 뭐 김건희가 또 김건희 했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다 죄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떤 이상한 권력자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도 그때도 문제되지 않지 않았냐라는 나쁜 선례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 이건 전혀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때 무슨 또 이제 그 궁 같은 곳에서 음악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청와대의 그 과거 대통령 관저 앞 잔디 밭. 관저에서 예. 네. 근데 1인 이런 사례들이 지금은 그 정도 드러났는데 이 외에도 저는 많을 것 같거든요. 아우 저는 이거 차고 넘칠 거고요. 과연 이 종묘만 건드렸겠냐는 그러니까, 겁니다. 예. 뭐 경복궁은 안 건드렸겠어요? 뭐 어디는 안 건드렸겠습니까? 뭐 5만 군데 다 건드렸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와대 관저 안에서 1인 음악회 한 것도 있고 이미 들통난 건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 유람선인가요? 군 유람선을 또 막 그 저도에 거기 가서 띄운 맞아. 다음에 거기서 자기들끼리 노래방 틀고 뭐 불꽃놀이하고 신나게 음주 가무 즐겼잖아요. 사람들이 즐겼어요. 진짜. 네. 그런 건들 해가지고 저는 맞아요. 수도 없이 정말 이제야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저는 이 이외에도 김건희 성격이요. 이런 거 하나만 할 리가 없어요. 네. 이거는 죄목을 붙인다면 변호사님 네. 뭘로 붙여야 돼요? 이게 뭘? 문화재청법 위반 뭐 이런 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사적으로는 지금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공짜로 쓴 거 아닙니까? 시설을 훼손까지 감수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상해라, 거기 비용 청구해라라고 했더니 가능하면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거는 일반 민사에서 막 윤석열 씨 계엄했으니까 우리 정치적 손해배상 이럴 수 없고 완전 그 문화재청 장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죠. 특수공무집행방해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특수공무집행방해가요. 여러 명 내지는 어떤 흉기를 동원하고서 위력이나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라 거의 폭행을 불사해야 되거든요. 내지는 여러 명이. 그러니까 이제 공무집행 방해는 왜냐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어쨌든 엄정한 공무를 방해한 걸로 보이는데 그 요건 때문에 아마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호원을 대동했을 텐데. 그렇죠. 김성훈 차장이나 그 있잖아요. 김건희 이쁜이. 김성훈 차장도 같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맞아요. 확실한 죄목을 붙여서 처벌을 때려야 맞습니다. 돼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근무 일지 때문에 들통이 난 건데요. 저는 이번 계기로 그 각각 공공시설이나 그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일지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대통령실의 무언가의 뭐 지시나 뭐 협력 요청 때문에 뭔가 이용을 했다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석연치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땐 99.9% 김건희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라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진짜 김건희 이 사람은 진짜 그 손이 없네요. 한 거죠. 디디님이 댓글에 임세은을 김건희 담당 일진으로 임명합니다. 땅땅땅. 진짜 합법적인 권한 주면 정말 1대1로 싸워서 붙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길 거예요. 그럼 저 응원해. 일진. 이길 거예요. 100%. 김건희 담당 일진. 네, 조한육님께서 임금님도 말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걸어가는 곳.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곳을 못된 건희가 차를 타고 갔다니 영원히 감옥에서 왕놀이 하기를. 랑님이 100% 무속놀이 했어요. 한석기님이 종묘 담당자들도 강력한 조사를 해야지요. 맞습니다. 산소박사 1962년생 무수리의 차담회. 이거 재밌다. 무수리가 그런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가면 바로 또 사형이에요. 네, 사약이에요, 사약. 사약. 바다 냄새니 근본 없는 것들은 표시를 낸다. 와, 진짜 사이다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사실은 이제 특검 조사를 받을 때마다 이 조사 자리에서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데 유독 부인하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명태균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다. 명태균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심장하고요. 이제 국민일보 단독으로 나왔는데 그 상황을 대단히 상세하게 취재해가지고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근데 특검 브리핑을 보면 김건희가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에는 띄엄띄엄 얘기를 하는 뉘앙스에 전체 진술거부는 행사하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입회를 하고 있으니까 변호인들이 이거는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만류를 하는데도 이건 내 방어권 행사 차원이니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해요. 김영선 나가지 말라고 하고 김해 출마하라고 하고 지역구 그 김상민 검사한테 내주라고 했다라는 게 주장의 요지인데 그쵸? 김건희는 나 전혀 그런 적 없다. 나 너무 억울해서 얘기해야겠다. 명태균이 다 지어낸 거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가 지렛대로 된다고 하는 게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100%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억울하거나 이건 진짜 내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요기조기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김건희 씨한테 덫이 될 겁니다. 큰 틀에서 저는 명태균 씨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뤄졌으니까. 김영선은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김상민 검사는 현직 검사인데 대단한 무리수를 둬요. 왜냐하면 막 문자를 뿌리고 창원이 내 뭐 고향이라고 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이건 대단히 이상한 거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김건희였던 건데 김건희는 내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아니 경선할 때는 이제 같이 한번 경쟁하는 게 내부 경쟁을 해보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권했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명태균한테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대로 명징하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뉘앙스와 맥락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덫이 될 겁니다. 그 요약을 하면 이런 거네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할 만큼 좀 그래 명확한데 보이죠. 예. 명태균은 중간중간 그렇죠. 있는 거짓말이 좀 억울해. 네, 그래 그러니까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네,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래 보여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다. 네. 맥락은 전체 네, 맥락은.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야말로 이제 메신저 자체가 조금 훼손됐잖아요. 이 명태균 씨 자체가 뭐 브로커니 뭐 이런 그 언론의 이런 프레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명태균도 약간 사기꾼 이미지가 됐네. 그러니까 얘한테 덮어씌우기 딱 좋은 거죠. 명태균한테. 덮어 씌운다. 예, 뭐 예를 들어 나머지 뭐 이종호나 김예성이나 뭐 건진이나 이런 분들은 엮인 게 너무너무 무수하게 많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말 거짓말이라도 잘못했다 보면 여기는 열면 그냥 끝장이잖아요. 시한 폭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예성 씨 집사라고 하는 그분이 김건희 씨가 내 핑계를 댔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된 차명 계좌 같은 거 다 까버리면 예. 이거는 또 말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서 입을 딱 다물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녹취 이외에는 딱히 그렇게 증거가 될 만한 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기꾼이다 해버리면 그냥 쉽게 끝나니까 덮어 씌우려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본인 말로는 그 자기가 전제로 경선 참여를 전제로 도와주란 수준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서 그럼 공천 상담을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뭔데 공천 상담을 당직자는 왜 불러? 상담을 왜 받아요 거기다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김건희 씨한테 도와달라는 것 자체가 이미 권한 행사를 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부인을 못할 거고요. 다만 그 부분만 저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변호인은 오히려 말렸대요. 말렸죠. 네. 왜냐하면 변호인은 컨트롤에서 좀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입회를 하면 당사자가 너무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치될 경우들이 거다. 있어요. 왜냐하면 나 정말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상대방도 아주 정말 속기사가 아니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로서는 용납이 안 돼. 너무 이게 과장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한 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큰 줄기. 이를테면 김상민을 공천 주고 좀 고생한 사람이라고 한 거 그 사실관계를 지울 정도의 사실을 갖고 있을까요? 그거 아닐 겁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좀 잠깐 전해드릴게요. 한덕수의 구속심사가 3시간 3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 저녁이나 이르면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 짧게 뒤에서 하긴 할 텐데요. 짧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하고요. 100%라고 왜냐하면 이제 말을 바꾼 게 있어요. 자백 형식으로 바꾼 게 있어요. 개헌 문건 관련해서. 예. 나 사실 받은 게 맞다라고.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나 전혀 못 봤다. 국회에서 이 헌재에서 얘기했고 아침에 출근해 봤더니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어떻게 개헌 문건이 뒷주머니에 꽂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CCTV에는 자기가 막 열심히 보거든요. 이상민이랑 막 상의를 하거든요. 들고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사실은 미리 본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부인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인의 종전 입장을 내려놓고 진실을 얘기하니 아니요. 여전히 거짓말이에요. 국무회의 나 만류하려고 윤석열 뜯어말리려고 모았다. 아니요. 11면 정족수 딱 되니까 2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거는 특검에서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절차적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라고 그 국무회의를 한 총리가 열어줬던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그런데 부인하잖아요. 나 아니었다. 그런 거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 입장에서. 그냥 풀어줬다가는 또 이 관계자들이랑 입을 맞추겠구나. 이거 도주할 수도 있겠네. 도주 우려는 비교적 낮습니다만 이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 거죠. 오늘 만약에 똑같은 형태로 항변했으면 영장실질에 임했으면 이건 거의 100%입니다. 나오는 게.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내란 방조 혐의로 방조죠, 방조. 청구를 했잖아요. 네. 이 내란 방조 혐의는 어느 정도의 중한 범죄로 처지나요? 형량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내란죄는 우두머리가 있고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죠. 우두머리가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예. 방조는 같이 공범보다는 한 단계 낮게 범죄를 수월하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양형을 계산할 때는 2분의 1로 감형을 해주지만 사형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요. 주요 임무 종사자는 수족처럼 막 도왔다는 거예요. 누구는 단전단수만, 누구는 뭐만. 그렇죠. 근데 한덕수는 제일 중요한 국무회의를 한 거예요. 내란과 총괄을 같이 했어요, 사실은. 총괄을 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 꼭
꼭 진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데 네, 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아서요. 제가 불안해서. 아닙니다. 예. 저는 된다는 게 당연히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세 가지잖아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사안의 중대성은 뭐 당연히 국가의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말해서 네. 뭐 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증거인멸은 이미 진술을 번복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증거인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려가 아니라 이미 증거인멸을 했어요. 했죠. 네, 위조 문서, 그러니까 그 문서 만들어 그거 다 폐기해 버렸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인멸 행위도 가혹하게 아마 그 심판을 할 것 같고요. 도주 및 재범 우려도 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위증한 것 자체만으로도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구속되고 나면 장례식을 감옥에서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돼야 될 텐데 서울구치소에 지금 이상민도 들어가 있고 윤석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한지붕의 세 사람이 한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 호남 사람인데 저도 이제 빵에 간 사람입니다. 이제 예. 저도 이제 빵에 간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저녁이나 새벽에 그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동아일보 단독 좀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선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를 못했는데 오늘 한번 해보죠. 최은순의 집사. 뭐 이분들은 사실 집사가 꼭 있어요. 집사를 둔 적이 없어요. 모녀가 각각 집사를 네. 최은순의 집사 김충식 씨가 있는데 이 통일교에서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김충식 씨, 이분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한국 내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가 사실 이제 통일교의 뭐랄까요, 수건 사업이라고 네. 할까요?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걸 뭐 이제 같이 한 그 정황이 발견된 맞습니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문성명 총재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면서 비서 역할을 한 걸로 보이고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통일교랑 굉장히 밀착해 있는 것 같고 지금 동아일보 단독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 사람이 그 최은순 씨 일가의 창고에 수첩 같은 걸 다 버려뒀는데 그게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여러 언론사에. 그리고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그 일말이 계속 드러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 통일교 DMZ 사업해서 이를테면 DMZ 평화공원을 육성하는데 거기에 이제 UN 아시아 본부 왜냐면 그거를 뭐 유치하는 게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었으니까 그거를 하도록 하겠다. 뭐 금전은 뭐 예산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서희건설 회장 연락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언제 자기가 누구를 만난다는 그런 일정표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통일교회가 계속 나오는데 건진이 또 역할을 하고 거기에 뭐 권성동 오늘 영장실질을 그러니까 그 소환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충식이란 사람이 김건희와 통일교회 가구 역할을 하는데 그냥 엄마의 어떻게 보면 뭐 연인이란 소문도 있고 그 집에 뒤치다거리를 해줬던 인물이니까 김건희한테 통일교회 또 수건 사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통일교회랑 무관하지 않을까 그 흔적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 무슨 사람이길래 이런 DMZ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유엔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그걸 또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정부에서 이걸 하게끔 대통령실이 움직이나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김충식 씨는 뭐 알려져 있는 거로는 최은순 씨 이제 집사뿐만 아니라 내연남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예, 매우 가까운 관계고 뭐 집을 공동으로 같이 쓰니까 그래서 집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연남이라는 이런 보도들도 있고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들은 우리 국가의 사업과 국가의 운영을 그냥 사적 개인 비즈니스로밖에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냥 돈놀이였어요. 돈벌이, 돈놀이. 이 국가의 이런 운영과 사업들을. 그러니까 이런 무슨 DMZ 평화공원 이런 추진 계획안 무려 430억이나 하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또 자꾸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정권 초부터 음모론을 계속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게 다 맞았어요. 거의. 맞았어. 예, 거의 다 맞았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처음에 음모론이라 그랬는데 지금 맞는 정황들이 있고요. DMZ가 이제 이따 비무장지대인데 예전에 이 김충식 씨가 어떤 판사 부인이랑 공동으로 그 그린벨트를 한 26,000평 정도를 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DMZ 쪽이 어떤 땅이 소유권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겠어요. 이거 봐야 되겠다. 예, 예. 최은순이나 뭐 김건희나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땅 소유가 어떻게 DMZ 근처에 이런 그 비무장지대나 뭐 그린벨트 쪽에 얼마나 땅이 있을까도 그 인근 그린벨트로 묶여 네. 있겠죠. 그렇겠죠. 예, 예. 이런 개발이 되면 가장 큰 호재가 그런 그린벨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지금 너무 사상이 불건전한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봤어요. 그 네. 평화의 순례길 DMZ 평화공원 사업 추진 계획안에 그 딱 그림 저거 보시죠. 예. 김충식 씨가 아까 일본 쪽이랑 관련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기 보면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연결돼 있는데요. 울릉도랑 독도랑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대박. 예, 맞아요. 진짜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울릉도랑 독도는 뚝 떨어져서 연결조차 안 돼 있고 저 한반도랑 일본이랑만 저렇게 다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저 그림상으로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이 뭐야? 사람들은 뭐 하는 작자들인가. 진짜 얼마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예. 정말 전 천벌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건 나중에 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얼마나 여기저기서 이런 비슷한 식의 사업이 이루어졌을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댔을지 정말 알 길이 없네요. 아니 그 김건희가 최 목사한테 그 디올백 받을 당시에 네, 네. 통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뭔가 맞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좀 잠잠해지면 내가 통일을 구상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거였던 건가? 뭐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볼 땐 더 큰 구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 액세서리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아니고 다 돈으로 나의 보는. 사업은 통일이었군요. 그래 보이죠 있죠. 또 임세현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 판사 네. 제가 알기로는 최은순 일가 재판을 상당히 선처를 해주는 그 선고를 한 판사여서 이게 진짜 얽히고 설킨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이 기득권층의 민낯을 김건희라는 그 일가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 역대급이에요, 진짜. 역대급이죠. 네. 역대급이에요. 국가적인 뭐 검찰, 일을 법원 할 것 네. 없이 자기가 돈 먹을 결심을 하고서 이렇게 아. 꾸며내는 네.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찾아보기가 진짜. 힘든 네. 유례가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사단법인 이름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야, 그거는 왜 그래요? 너무 그게 이상해. 무슨 의미야, 그거는? 누구한테 그렇게 미안할까요? 국민한테 미안한 건 아닌 것 미안해, 같고, 정말 미안해. 국민한테 미안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누구 성렬이한테 미안한 건가? 그것도 이상해요. 좀 사실. 네. 이제 유영호 전 본부장이 말이죠. 내가 이제 김건희랑 연결하는 고리가 맞아. 네. 한둘이 아니다. 또 한둘이 있다.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럼 김충식 그 중에 찌는 아마 김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건지는 기본적으로 통일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냥 이해관계가 있었을 뿐이야. 자기가 네. 뒤로 돈을 먹고 뭐 공천장사도 좀 하고 이럴 생각이었고 그 사람도 검찰 인사를 잘 맞추는 걸로 자기 그렇게 싸웠던 거고. 근데 김충식은 어떻게 보면 통일교 입장에선 찐이고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최은순의 집사라고 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누굴 더 믿었을까요? 김충식은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더 해야죠. 해야죠. 김충식보다도. 지금 김충식은 어떤 상황이에요? 김충식은 지금 아파서 입원해 있기 때문에 뭐 조사도 제대로 못 조사도 받았죠? 못하고 또 언론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했을 때도 말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면 안 되죠. 너무 그러면 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 혐의 자체는 굉장히 중한데, 그죠? 네, 이 중하죠. 유엔 사업 자체는 그럼 통일교의 청탁이나 다름 없었던 건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였었어요? 정부에서는? 이게 아마 구상 단계 정도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정말 뭐 첫삽을 떼고 뭐 이 정도는 아닌데 김건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최은순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살펴봐야죠. 일단 김충식 그러면 이 사람의 호가 또 락천이라면서요? 락천. 락천이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던데 음모론 아니니까 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이 김충식이 사실상 원래 그 윤석열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김충식이 최상단에 있다는 얘기도 그동안 그래요? 있었어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김충식 이름은 윤석열 정권에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는 최은순의 내연남 김모 씨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중후반 그러니까 윤석열 집권 중간쯤 지나고 나서 김충식 이름이 실제적으로 나왔고요. 아마 많은 사업에서 최은순 씨와 함께 뭐 부동산 투기나 투자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아마 그 옆에서 조력 혹은 같이 했던 혐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평 쪽에 있는 거기는 공흥지구 거기랑은 김충식은 아직은 나온 건 없는데 마약은 혹시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약 사건도 예? 실제로 그 최은순 씨가 운영했다고 하는 그 연관돼 있다고 하는 그 업체 있잖아요. 뭐 물 수입하는 네, 업체 네, 예. 그 업체가 굉장히 수상한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배추가 갑자기 뭐 들어간다던가 맞아요. 예, 거기 예. 안에 마약 들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특검 3개가 딱 출범하자마자 그 업체는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김축신 이 사람이 또 새로운 키맨인 것 같은데 완전히 키맨이고요. 구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아파서 입원했다 그러면 아예 조사할 방도가 아니요. 없나요? 가서 조사하기도 하고요. 아, 정말 아프면 그럼 이제 해야죠. 이 의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양평 공흥지구에서도 워낙 이 일가랑 결탁이 돼 있다 보니까 김건희 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800억인가를 벌었는데 단돈 1원도 내지 않았어요. 네. 김성교 의원도 지금 조사한다고 부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김충식이 얽혀 있다는 지금 피해자로는 그래요? 된 예. 부분은 있다고 보도에 나와 있어서 아마 수사는 불가피해. 이 사람 파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또 최은순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좀 사이가 틀어진 것도 있을 것도 같고. 그걸 그렇다면 지렛대로 수사에 그러니까요. 하나로 그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나오시는데요. 네,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1타 정치로 찾아뵐게요. 세상 모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 가려진 권력의 얼굴 침묵 대신 질문으로 세상을 비춰봐 진실을 향한 우리의 외침 멈추지 않아 줄어들어내 끝까지 In the end, yeah 매일매일 너를 찾아가 오후 4시 50분 현실이 진실은 우리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Every day, every night good time news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